자, 집합의 연산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대표적인 연산, 합집합이라는 게 있고 교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합집합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두 집합을 합해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모두 다 합하여 처리한 집합을 합집합이다라고 하고요. 교집합이라는 것은 공통된 부분, 즉 같은 원소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되는 그런 원소들을 표현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교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호로는 합집합의 기호가 이렇게 되고요. 교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되어서 그들의 뜻은 그렇습니다. 합집합이라는 것은 원소 X가 A에 들어가거나 B에 들어가는 것을 다 데리고 오면 그게 합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집합은 A에 들어가 있고 동시에 B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교집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서로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서로소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집합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서로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 주어져 있고요. 집합 B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합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A에 있는 걸 일단 다 찾아오셔야겠죠. 그다음에 B에 있는 것 중에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5만 더 추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집합 같은 경우는 같은 원소가 무엇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자,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는 1, 3이다 보니 1, 3으로 표현하면 교집합이 됩니다. 자, C라는 집합을 하나 설정해서요. 자, C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보니 그 둘은 서로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같게 된다. 이것이 이제 교환 법칙에 대한 얘기고요. 결합 법칙에 대한 얘기는 합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과 교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이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결합 법칙을 사용할 때는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A 교집합 B 합집합 C. 자, 이런 거 하고 같은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때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거 처리하나 뒤에 두 개 것을 먼저 계산하고 앞에 것을 처리하나 이 두 개는 같은 결과가 아님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니 결합 법칙을 논할 때는 합집합이면 합집합에만 적용할 수 있고요. 교집합의 기호라면 교집합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된 걸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플러스 5 이것을 분배시켰다라는 얘기는요. 자, 2를 분배시키는 거지만 사실 곱하기도 같이 분배된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곱하기가 같이 분배되어서 2 곱하기 3 처리 후 그리고 2 곱하기 5 처리 후 그들을 더한 형태의 이러한 모습의 결과가 이제 분배 법칙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같은 이유로 A 합집합 이것이 같이 분배가 됩니다. A 교집합이 같이 분배가 되어서 A 합집합, A 합집합, A 교집합으로 분배가 되어서 처리되는 것을 분배 법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개념입니다. 일단 전체 집합 먼저 보고 가죠.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출제자가 집합을 설정을 한 그 처음의 상태를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뭐 자연수를 전체 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연수 집합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음의 정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뭐 실수를 전체 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실수 이외의 복소수는 전체 집합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집합이라는 개념은요. 전체 집합 안에 어떠한 집합 A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전체 집합에는 포함이 되고 A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여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집합에는 포함이 되고 그러나 집합 A는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여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집합이요. 자, 차집합이라는 것은 A 빼기 B 또는 B 빼기 A 어떤 집합과 집합의 차이로 연산을 표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A 빼기 B다라는 얘기는 집합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B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소를 제외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순수한 A의 모습만 남게 된다라고도 이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A 빼기 B 차집합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칭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칭 차집합. 자, 대칭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이것을 말합니다. 집합으로 그림을 먼저 그리게 되면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은 차집합은 차집합인데 좌우 대칭되어 있는 상태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을 표현했을 때 이 집합을 수학적인 즉 집합의 연산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A 합집합 B라는 합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얻어지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A에서 B를 뺀 차집합에서 그리고 B에서 A를 뺀 차집합 그 두 개를 합한 결과 또한 이러한 모양새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뒤에 한번 다시 나오니 그때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집합에 대한 개념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 2, 3, 4, 5라고 주어져 있을 때 A의 집합은 1, 2, 3이 되고 B의 집합은 1, 3, 5가 되고요. 자, A의 여집합 그러면요. 4하고 5를 말하게 됩니다. B의 여집합 그러면 2하고 4를 말하게 되고 합집합 그러면요. 1, 2, 3, 5를 말하게 되고요. 교집합 그러면 1, 3을 말하게 됩니다. A에서 B를 뺀 그러한 차집합 같은 경우라면 2를 말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집합의 연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집합의 연산 성질은 당연한 성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A와 A 자신을 합집합하면 당연히 A가 나오고요. 교집합을 하더라도 당연히 A가 나오겠죠. 자, 전체 집합하고 A를 합하면 당연히 전체가 나오고 자, 교집합했을 때는 A가 공통 부분이다 보니 A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A의 여집합, 그것의 여집합은 다시 A가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자, A하고 공집합하고 합집합하면 A가 나오고 A하고 공집합과의 교집합은 공집합 나오죠.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도 전체 집합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 확인 가능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A 빼기 B인 차집합이 됩니다. A 빼기 B는 A 교 B여라는 것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일단 그림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A 빼기 B의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요만큼만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것이 A 빼기 B입니다. 차집합에 대한 형태가 되고요. 자, A교 B여를 논할 때는요. 전체가 필요하겠죠. 여집합이 있다 보니 전체 집합을 하나 설정하고요. 그 안에 H집합 A와 자, 그 안에 집합 B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A 빼기 B라는 것이 A 교집합 B 여집합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자, 뭡니까? A는 여기입니다. 자,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보니 여기가 되겠죠. B 여집합은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 녀석이 지금 B 여집합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럼 두 개의 공통으로 그려진 부분이 여기랑 같은 거 확인되죠. 자, 그래서 A 빼기 B와 A교 B여는 같다.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자, A 빼기 B 같은 경우는 집합의 연산 법칙, 즉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나 분배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요걸로 표현해야지만 연산 법칙이 처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드모르간이라는 수학자가 법칙을 만들었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 합집합 B 그 전체의 여집합이 분배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집합의 연산 또한 뒤집어진다라는 개념이 드모르간 법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A 합집합 B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을 계산한다. 그러면 여집합 분배시키는 거예요. 그럼 A의 여집합 나오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다 보니 B가 나오겠죠. 자, 그 안에 있는 연산도 이렇게 뒤집어져서 표현된다. 자, 이것이 드모르간 법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는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포함 배제의 원리. 자, 이 원리가 어떤 거냐면요. 자, 그림으로 먼저 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집합이 여기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자, 원소의 개수인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봐요. 자, 그 얘기는 A의 원소의 개수를 다 잡아와요. A의 원소의 개수는 이만큼이겠죠? 이만큼을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B 원소도 요만큼을 더합니다. 자, 그러면 교집합 부분이 두 번 연속해서 들어갔다 보니 그걸 한번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의 원소의 개수를 B의 원소의 개수와 더한 후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가 얻어진다. 이런 것이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 원리를 일반화 시킬 수도 있지만 자, 3개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라면 A의 원소의 개수, 즉 하나짜리인 원소의 개수는 다 더합니다. 자, C의 원소의까지 더하고요. 2개짜리 한번 빼게 돼 있어요. A 교집합 B 빼고, 그리고 자 A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도 한번 빼고요. 그리고 C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도 한번 빼고요. 자, 3개짜리를 한번 더하게 됩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자 C의 이러한 원소를 개수를 계산해서 한 번 더 더한다. 즉 더하고 빼고를 이렇게 반복하는 구조를 어떤 포함 배제의 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포함 배제 원리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오래 기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한 거죠.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다라면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A에서 B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A 빼기 B는 얘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원소의 개수를 묻는다면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만 빼면 되겠죠. 또는 A 합집합 B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시켜더라도 같은 결과가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서로소라면요. 원래는 마이너스 A 교집합 B 그렇죠? 원래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녀석이 0이 되는 상황이 바로 서로 소인 상황이다 보니 이거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187번 문제로 가볼게요. 세 집합 ABC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연산 결과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B 교집합 C를 계산해 봅시다. B와 C의 교집합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5도 공통으로, 6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만큼은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3과 5와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지금 요 집합과 다시 A라는 집합과의 합집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다 기록을 하셔야겠죠. A는 1, 2, 3, 5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3과 5가 포함되어 있으니 6만 더 추가시키면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유형 서로소가 뭐였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을 서로소라고 했죠. 자,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집합 A가 여기, 집합 B가 이렇게 있어서 교집합이 없는 상황을 서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2번 문제는 다음 두 집합 A, B가 서로소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보기를 봤더니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다 보니 교집합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소가 아니죠. 자, 2번 두 번째 보기는요. 6 이상의 x값과 여기는 x제곱이 9를 만족하는 x값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은 교집합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로소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번 보기에는 의미 아닌 정수는요. 자연수와 0을 포함합니다. B는 자연수다 보니 교집합이 생성되는 건 당연합니다. 자, 짝수인 자연수는 2, 4, 6, 8 이런 걸 말하게 되고요. 양의 약수가 2개인 자연수는요. 2부터 소수를 말하게 되죠. 양의 약수가 인 것은 소수를 말하게 됩니다. 자, 원소의 날법으로 표현하면 2, 3, 5, 7 이런 걸 말하게 되잖아요.
자, 짝수가 여기 하나 보입니다.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5번도 4의 양의 배수와 7의 양의 배수는 28의 배수가 교집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서로 소가 되는 것은 2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집합 A와 집합 B가 범위로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A, B가 지금 서로 소라고 되어 있죠. 자, A를, B를 각각 그림을 그려볼게요. 집합 A는 A 빼기 1부터 2A-1까지라고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A 빼기 1이 여기쯤 있다 가정하고요. 여기 2A-1이 있다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다 보니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양끝값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구멍을 비워둬야겠죠. 자, 여기가 집합 A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집합 B는 A에서 3A-1까지라고 했는데 그 둘이 서로 소라고 했어요. 즉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A-1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A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소가 아니잖아요. A는 이쯤에 표현되어야겠죠. 물론 3A-1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요만큼 표현되겠죠. 물론 양끝값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자, 서로 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요. 2A-1과 A가 분명한 이렇게 대소관계가 처리가 되어준다면 서로 소가 될 겁니다. 문제는 등호예요. 자, 2A-1과 A가 같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집합 A와 집합 B는 공통 부분이 없게 되므로 등호를 허락하시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2A-1이 작거나 같다. A보다 이걸 풀어주면 답이 되겠죠. 자, A를 넘기게 되면 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1이 되어서 자, A의 범위는 이러한 범위를 만족하게 되고 A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답이 되는데 그 중에 최대값을 묻는 문제이므로 최대값 A는 1이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답은 1이군요. 자, 196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주어져 있어요.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면 1, 2, 3 해가지고 10까지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여집합 나와 있고요. B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묻고 있어요. 자, A 여집합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중에 지금 짝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집합 A의 모습은 아마 홀수로 표현되겠죠. 1, 3, 5, 7, 9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집합 A와 집합 B를 지금 합해놨대요. 자, A 합 B를 찾는 겁니다. A 합 집합 B는 1, 3, 5, 7, 9를 포함하고 1, 3, 5 포함하고요. 7까지 포함되겠죠. 9도 포함됩니다. 그 전에 8이 보이는군요. 9도 있고 10도 이렇게 포함될 겁니다. 자, 이 녀석이 A 합집합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의 여집합을 묻고 있어요. 따라서 1부터 10까지 수 중에 얘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당연히 얘가 없는 2, 3이 있으니까 안 되고 4, 6 되겠죠. 7, 8, 9, 10 요만큼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2와 4와 6이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차집합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주어져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B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집합 A를 원소 나열해 봅시다. 짝수라고 했어요. 전체 중에서 짝수만 찾는 거죠. 2, 4, 6, 8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2, 4, 6, 8. 자, B는 3배수라고 했습니다. B집합도 원소 나열해 봅시다. 3배수이므로 3, 6까지만 포함되겠죠. 자, A집합, B집합을 원소를 나열했어요. 자, A에서 B를 뺐대요. 그럼 A 빼기 B 처리하셔야겠죠. A 빼기 B는 A에서 B를 제외시키면 됩니다. 6만 빠지겠네요. 따라서 2, 4, 8 이렇게 처리될 것이고 자, 그것의 여집합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2, 4, 8을 제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를 제외하고 4를 제외하고 8을 제외한 1, 3, 5, 6, 7이 우리가 원하는 집합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답은 5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0번 문제입니다. 집합 A, B 주어져 있어요. B는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짝수인 한 자리 자연수래요. 뭡니까?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될 거고 8까지 허락할 겁니다. 자, A 빼기 B와 B 빼기 A의 합집합. 자, 이거 대칭차 집합이었죠. 대칭차 집합.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뭐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집합 A를 먼저 벤 다이어그램 처리하고요. 집합 B 또한 벤 다이어그램 처리하고, 지금 대칭차 집합의 모습은요, 순수한 A의 모습, 요 모습인 것, 그리고 순수한 B의 모습인 요 모습, 요 두 개를 합해 놓으면 그게 대칭차 집합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A 빼기 B를 구하기 전에 일단 요 A와 B를 채워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A와 B를 구성해 놓고 먼저 해야 될 것은 교집합을 먼저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2가 교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도 공통 인수로, 공통 원소로 보입니다. 따라서 2와 4를 먼저 기록하시고, 2와 4 제외한 순수한 A는 1과 3 되겠죠. 2와 4를 제외한 순수한 B의 모습은 6과 8이 되므로 대칭차 집합의 모습은 1, 3, 6, 8이 됩니다. 따라서 1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8을 묻고 있습니다. 18이 원소의 합의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202번 문제로 가볼게요. 당연히 A라는 원소가 A 교집합 B에 있다는 얘기는 A의 원소이며 동시에 B의 원소인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집합 A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고요. B라는 것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교집합이 1,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교집합이 1이라는 얘기는 1은 보입니다. 2가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2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지금 2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에서 2를 뺀 것이 0이다라는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A를 찾은 후 그 A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1은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가 1로 가서 A 값이 2개 얻어지네요. A가 2인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자, A가 2인 경우 먼저 봅시다. 집합 A는 여전히 1, 3, 2가 되는 거고요. 집합 B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자, 2를 집어넣으면 여기 3 될 겁니다. 2를 집어넣으면 4가 될 것이고 4에서 1을 더한 5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A 교집합 B가 1, 2가 되는지를 조사하시는 겁니다. 아니죠? 따라서 A는 2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게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여전히 집합 A는 1, 3, 2가 될 거예요. 자, 집합 B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됩니다. 1에다 1을 더한 2가 되어서, 자, 이때는 A 교집합 B가 1,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로 채택하셔야 합니다. 자, 207번이 연산의 기본 법칙에 대한 예제가 돼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A, B에 대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당연히 A가 얻어지는 건 맞죠. 자, 두 번째는 A와 A의 여집합을 교집합시키면 공집합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A는 A의 전체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전체 여집합은 뭡니까? 공집합이지 않습니까? A가 공집합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답은 3번이 돼야겠죠. 자, 4번은 A 교집합, A 합집합 B가 A가 되는지를 조사하는 문제예요. A란 집합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요. B란 집합 이렇게 설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와 A 합 B의 교집합은 당연히 A입니다. A와 A 합 B의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집합은 합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늘 참이 됩니다. 답은 3번이 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9번이에요.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묻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A 빼기 B라는 것이 A교 B여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보인 것과 같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따라서 이 두 개는 같아요. 자, A 빼기 B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죠. A가 여기 있고, 자, B가 여기 있을 때 차집합, 즉 순수한 A의 모습만을 선택하면 이게 다름이 아닌 차집합이 되며 A 빼기 B가 곧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지금 빼기로 되어 있는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을 연산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했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으로 표현됩니다. 자,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은 자,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자, 그 말은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A도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교환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보니 이거 만족합니다. 그래서 3번도 같은 결과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4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에서 B를 교집합하면 이쪽은 B가 되는 거고요. B 빼기 A는 그냥 B 빼기 A입니다. B 빼기 A는 절대로 A 빼기 B와 같다 말할 수 없죠. 물론 같은 상황도 발생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같다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전체에서 B의 여집합을 교집합시켰다는 얘기는 그냥 B의 여집합이 되며 A교 B여는 A 빼기 B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4번이 되어야겠죠. 자, 7번째 유형입니다. 두 집합의 포함 관계가 있는 그런 성질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뭐 개념 하나 보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렇게 있다 가정해 봅시다. A가 B에 포함되는 그런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고요. 자,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집합으로 바꿨을 때는요.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게 같은 구조의 그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A와 B가 포함 관계가 지금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집합을 택했을 때는 반대로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어떤 문자 A가 있고요. A보다 작은 애들을 가지고 와서 집합 A 처리합시다. 자, 여기 있는 것이 집합 A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B라는 문자가 있어서 B보다 작은 녀석들을 집합 B라고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A와 B의 포함 관계는 분명하죠. A가 B에 포함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A의 여집합은 이런 거겠죠. A보다 큰 애들, 크거나 같은 애들. 자, B 여집합은 B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여기가 A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 이쪽에 B의 여집합이 되어야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B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이 이제 반대로 A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기억해야 될 것은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반대로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정확히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A가 B의 여집합인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A와 B의 교집합을 처리하게 될 때는 A가 됩니다. 자, 그 말은 이 말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런 그림이 떠오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이유로 A와 B를 합집합 처리했을 때는 B가 얻어진다는 것도 같은 내용이 됩니다. 또한 A에서요 B를 뺀 결과가 공집합입니다 라고 해도 같은 결과 만들어지겠죠. 자, A 빼기 B 나왔습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또한 공집합이 됩니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제 양변에 여집합을 처리해도요 같은 결과 만들어집니다. 양변에 여집합 처리했다는 얘기는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것과 공집합의 여집합은 같게 되는데요. 자, 특히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쪽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의 여집합을 먼저 쓰고 자,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는 상황 그리고 B 여집합의 여집합이다 보니 B가 되겠죠. 자, 이것을 만나더라도 이러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 많은 것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 하나 잘 기억해두고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얻어지겠죠. 전부 다 같은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표현을 연습하기 위한 좋은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드시 어떤 것이 어떤 것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작업 하셔야 합니다. 자, 211번 문제는 전체 집합
U가 주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마이너스 볼은요, 차집합은 연산법칙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바꾸려 합니다. 앞에 거 빼기 뒤에 것은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했죠. 같은 개념이죠. 자, 한번 이를 다시 풀어보면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환법칙에 의해서 A교 B여로 표현되고 다름이 아닌 A 빼기 B로 표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지금 공집합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집합으로 봤을 때,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는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일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러한 상황,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의 그림을 보고요. A 교집합 B는 A 되는 게 맞습니다. A 합집합 B는 B가 되는 게 맞죠? 자, A 합집합 B는 B였었습니다. 그 B는 B에 포함된다 해도 맞습니다. B 빼기 A는 공집합입니까? 아니죠. 여기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따라서 4번이 옳지 않게 됩니다. 자,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이 전체가 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이 같은 경우라면 양변에 여집합을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의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 전체의 여집합인 공집합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자,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며 자, 교집합,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게 되고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이것이 공집합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랑 같은 거라고 했죠. 따라서 5번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14번입니다. A집합, B집합 주어져 있고요. 자, X라는 집합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집합 X를 묻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A와 X를 교집합했더니 X가 나왔대요. 자, 그 말은 작은 집합이 X가 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집합 X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밖에 A라는 집합이 X를 포함하고 있으면 되는 이러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A 빼기 B의 집합이 X와 합집합 처리 후 X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집합 X가 A 빼기 B보다 크다, 좀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A 빼기 B는 요 안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야겠죠. 자, 이런 구조를 만족하는 X를 찾고자 합니다. 자, A 빼기 B를 먼저 구하셔야겠네요. A 빼기 B는 A에서 자, B를 빼는 겁니다. 그럼 1 주어지고 4 주어지고 16이 주어져서 7, 10, 13이 됨을 알 수 있죠. 7과 10과 13이 A 빼기 B 집합의 모습입니다. 자,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요 X는 7과 10과 13을 반드시 포함하는 그리고 A에는 부분 집합이 되는 그러한 집합으로 보는 게 타당하죠. 자, 따라서 7과 10과 13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7과 10과 13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3개다 보니 그것의 부분 집합은 2의 3제곱 다시 말하면 8가지가 됨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이 15의 양이 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5의 양이 약수 원소 나열해 봅시다. 자, 그럼 1 있을 거고 3, 그다음에 5, 그다음에 15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4개의 원소가 전체 집합이 되는군요. 자, 여기를 잘 봤더니 A와 X를 합해 놓은 것과 B와 X를 합해 놓은 그 합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집합 A는요 1과 3이었었습니다. 집합 B는 3과 5였었어요. 자, 그럼 X의 모습을 어떤 건지 대략 추론 가능해야 합니다. 자, 이쪽 우변은요 3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X는 3을 포함해야겠죠. 여기 있는 것은 3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자, 좌변의 모습은 1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변은 B에는 지금 1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B라는 집합 안에는 1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따라서 1과 3이라는 두 개의 원소는 X의 원소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x의 개수를 묻고 있다는 얘기는 1은 반드시, 3도 반드시 포함하되, 자, 5와 15는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 x의 개수는 2의 제곱계만큼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집합 x의 개수는 4개가 답이 되어야겠죠. 자, 드모르간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19번 문제인데요. 자, x는 9보다 작은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소 나열 해봅시다. 그러면 1, 2, 3, 4, 5, 6, 7, 8까지 허락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고자 하는데 집합 A가 여기 있고요. 네, 집합 B가 여기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정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교집합을 먼저 그려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자, 교집합이 5가 여기 들어가야 하고요. 순수한 A의 집합은 A 빼기 B를 말하죠. 6, 7이 여기 오는 상황이고요. 순수한 B는 B 빼기 A를 표현하다 보니 3, 4가 여기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 집합도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이므로 1, 밖에 있어야겠죠. 1 있어야 되고 2도 여기 있어야 되고요. 3, 4, 5, 6, 7, 8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요것은 A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들을 교집합 시켜놓은 것은 자, 아마도 A 합집합 B 전체를 여집합 처리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 A 합집합 B 이외에 다른 것을 찾아오면 되겠죠. 그게 1, 2, 8이었다 보니 1과 2와 8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원소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개를 더하면 11이 답이 되어야 함도 확인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군요. 자, 221번 문제는 연산법칙을 이용하여 집합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자, 빼기는 연산법칙에 도움이 안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합집합, 이것은 A교 B여, 즉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으로 가는 겁니다. B 여집합의 여집합은 B이다 보니 이것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또한 공통집합이 A 교집합으로 같은 집합을 표현하고 있다 보니 A 교집합으로 묶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분배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묶어서 처리할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B의 여집합이 앞에 오게 되고요. 자, 가운데 합집합이다 보니 합집합 처리하고 자, B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자, B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체 집합. 따라서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되어야 합니다. 답은 집합 A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224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을 자연수라고 지금 설정해 두고요. 집합 A와 집합 B를 부부집합 처리했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 그대로 두고요. 뒤에 것을 좀 조작을 해볼게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얘는 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때 눈여겨 보실 부분은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구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형태가 되고, 자, 이를 대칭차 집합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따라서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순수한 A의 모습과 순수한 B의 모습을 이렇게 이러한 부분이 대칭차 집합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을 찾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A 빼기 B가 뭔지, B 빼기 A가 뭔지를 찾는 것보다 자, 여기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게 더 수월해 보입니다. 자, A 합집합 B 찾아볼게요. A 합집합 B는 1, 2, 3, 4, 5는 그대로 들어가 있고 2, 3, 4, 5 그리고 추가적으로 8 더 추가시키면 A 합집합 B가 표현되겠죠. 자, 그리고 A 교집합 B는요. 같은 원소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 1, 2를 채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칭차 집합은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모습이다 보니
3, 4, 5, 8이 원소가 되고 그것의 개수는 4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유형입니다. 그림을 보고 이제 집합의 어떠한 연산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지금 그림은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순수한 A인 요 모습을 찾아달라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자, 1번 보기는요. A와 BC의 합집합의 교집합이에요. BC의 합집합은 요만큼이죠. 자, 요만큼에서 A를 교집합한 겁니다. 그럼 요만큼 나오겠죠. 그건 다 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먼저 처리해 볼게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B 합집합 C의 여집합을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B 합집합 C 여집합은 요만큼을 얘기하죠. B와 C가 아닌 이러한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요. 이렇게. 자, 이것 부분과 A와 교집합이에요. 자, A와 교집합은 여기를 A라고 적었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빗금친 부분이 맞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산 법칙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어진 빗금친 부분의 그림이 어떠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유사한 문제 228번으로 가볼게요. 전체 집합 주어져 있고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에 부분 처리해 봐야겠죠. 앞에 부분을 이렇게 B를 분배시켜 볼게요. 그러면 A 교집합 B가 이렇게 먼저 나올 거고요. 뒤쪽은 B 여집합 교집합 B입니다. B의 여집합 교집합 B. 그들을 지금 합집합으로 연결해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앞에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집합을 얘기하게 되고요. 공집합과 어떤 집합을 합집합하면 그냥 그 집합이 나옵니다. 즉 A 교집합 B가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주어진 식은요. A 교집합 B라는 집합에서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뭡니까? 예를 들어서 A와 A의 여집합을 합해버리면 전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체 집합이요. 자, 마찬가지로 B라는 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게 되더라도 전체가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자, 요것과 요것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가 얻어져야겠죠. 그러니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전체 집합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답은 5번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겠죠. 자, 12번째 유형입니다. 배수의 집합과 약수의 집합 관련된 내용인데 문제를 풀어가면서 개념도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양의 배수의 집합을 AN이라고 했어요. 지금 A3이라는 얘기는 3배수 집합, A8이라는 얘기는 8배수 집합을 말하게 되겠죠. A12는 물론 12배수의 집합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 집합과 같은 집합을 찾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먼저 요 A12, 12배수 집합을 분배해 볼게요. 그럼 앞에 부분은 A3, 즉 3배수와 12배수 그것의 교집합으로 앞에 것이 처리될 것이고요. 뒤쪽은 8배수 A8 그리고 12배수 A12 그것의 교집합으로 처리될 겁니다. 자, 그들을 합집합으로 연결해 놔야겠죠. 이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3배수와 12배수의 교집합은 뭡니까? 공통 부분을 찾아야겠죠. 그럼 12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A12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은 8배수와 12배수의 교집합은요. 24배수가 되기 때문에 A24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다시요. 12배수와 24배수의 합집합은 12배수 아닙니까? 따라서 A12로 표현할 수 있고 자, 답은 4번이 되어야겠죠. 자, 13번째 유형입니다. 부등식과 관련된 집합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집합 A와 집합 B는 각각 부등식의 해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부등식은 간단하게 이런 걸 얘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 x-1과 x-2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라면 이것의 부등식에는 당연히 사입 범위로 표현됩니다. 그 x는
1과 2 사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뭐 등호가 없으니 양끝 등호 안 넣어도 됩니다. 자, 만약에 x의 마이너스 3하고 x의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라면 벌어지는 범위로 표현됩니다. 즉 작은 것보다 작고요. 즉 x는 3보다 작아야 되고 또는 그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작으면 한 개로 표현되고 크면 둘로 표현되는 것이 2차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이유는 2차 함수 쪽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등식을 해결해 보셔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먼저 해볼게요. 8이라는 것은 4 곱하기로 표현되며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죠. 그러니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범위로 표현될 겁니다. 즉 2보다는 더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4보다는 더 커야 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수직선의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집합 B를 한번 보면 작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수분해 해야겠죠. 여기는 3 곱하기 1로 표현될 것이고 이쪽은 4 곱하기 3으로 표현돼서 9, 4 계산하면 5 나오죠. 마이너스 1로 가져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방정식의 해는요. 일단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3이 하나 나옵니다. 즉 작다 보니 사이범위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위에다가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3이 이쯤에 있게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4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 사이범위다 보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따라서 교집합이라는 얘기는 이 공통 부분을 말하게 되고요. 자, 등호의 유무는 확인하셔야 돼요. 이쪽은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점을 채워주시는 거고요. 이쪽은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점을 비워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커야 하며 그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즉 A 교집합 B의 모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x들의 모임인데 그 x는 마이너스 3분의 4와 등호 안 들어가고 이쪽은 등호가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표현하시면 답이 됩니다. 자, 새로운 집합의 연산인데요. 뭐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전체 집합 주어져 있고요.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출제자가 A 스타 B라는 것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걸 말하죠. 대칭차라고 얘기했었어요. 대칭 차집합이요. 자, 대칭 차집합을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겁니다. 자,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입니다.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A에서 공집합을 빼면 A 됩니다. 맞죠? 이렇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A와 A의 합집합은 A입니다. A와 A의 교집합은 마찬가지로 A입니다. A에서 A를 빼면 공집합 나오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과 4번과 5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교환법칙도 성립하게 되는데 자, 대칭차집합에 대한 얘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 A 스타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스타라는 연산을 이용해서 접근해 볼게요. 자, A 스타 B라는 대칭차집합을 정의했을 때는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A의 순수한 것과 B의 순수한 집합만 표현되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대칭차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만약에 A와 B와 C를 이렇게 처리했을 때는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돼요. 즉 A 스타, B 스타, C에서 앞에 것을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뒤에 것을 처리하나 뒤에 것 두 개를 먼저 처리하고 앞에 것을 처리하나 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요. A가 여기 있고 자, B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C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자, 대칭차집합은 순수한 A의 모습, 순수한 B의 모습, 그리고 순수한 C의 모습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조심할 것은 얘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계산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마치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가 경계에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온다 이러면 뭐 대칭차집합을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5번째 유형입니다. 이건 포함배제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자,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후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포함 배제의 원리였죠.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부분 집합 AB가 주어져 있고요. 전체 집합의 개수가 30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개수를 처리해 볼게요. 전체가 이렇게 있고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A 집합과 B 집합이 각각 여기 안에 있다. 이렇게 가정해보고 그림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자, 교집합 먼저 그리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교집합이 9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9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0개다 보니 9개를 제외한 순수한 A의 원소의 개수는 11개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순수한 B의 원소의 개수는 15개에서 9를 빼다 보니 6개가 여기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려진 모든 원소의 개수는요, 26개예요. 전체는 30개인데요. 따라서 4개가 A 합집합 B 바깥에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죠.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드모로 가는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 전체를 여집합 처리한 것의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가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그림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림으로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풀어볼게요. 244번 문제입니다. 전체의 개수가 지금 40개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A집합이 12개, B집합이 15개. 자, 요게 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A교 B여는 A 빼기 B를 말하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9개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근데 A의 개수가 12개다 보니 교집합의 개수는 3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B의 개수가 15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12개가 이렇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이 3개를 더하면요. 15에서 9를 더한 24개가 되죠. 자, 24개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며, 그럼 A 합집합 B 바깥에 있는 요것의 개수는요, 16개가 되어야 합니다. 자, B급 친 부분은 16개와 3개를 더한 19개가 답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개수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자, 16번째 유형입니다. 자, 이는 교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좀 최대값과 최소값 이렇게 묻고 있는 이런 문제의 유형인데요. 자, 먼저 요거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원의 위치 관계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원의 위치. 자, 2개의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위치를 보는 겁니다. 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자, 또 다른 원이 그려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러한 원이요. 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원이 만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 2개가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걸 외접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겠죠. 더 들어가서 교점 2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내접하는 경우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심원도 만들어지겠죠. 이러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가능한 그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 2개가 이렇게 바깥에 만나지 않는 경우 집합으로 봐도요. 자, A집합과 B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집합 A와 집합 B가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집합 A와 집합 B가 이렇게 다른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이러한 관계까지 만들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시면 지금 이 주어진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접근해 볼게요.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자연수다 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지금 20개가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파악 가능하죠.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15개고요. B의 원소의 개수가 8개입니다. 그 둘을 더하면 20개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0개를 만족하는 상황의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A가 이렇게 있고요. 자, B가 이렇게 있으며 그 초과분이 교집합에 포함되면 되겠죠. 자, 15하고 8하고 더하면 23이 되죠. 3개가 20개를 초과하다 보니 여기 3개를 집어넣으면 전체 집합이 곧 A 합집합 B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15에서 3을 뺀 순수한 A의 모습이 12개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순수한 B의 모습은 5개가 표현이 돼야겠죠. 그래야 A 합집합 B가 전체를 만족하면서 이러한 경우가 가장 작게 되는 교집합의 최소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원소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안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즉 B라는 집합이 A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죠. A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의 개수가 20개다 보니까 집합 B를 먼저 설정하면 8개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A가 15개다 보니 B 바깥에 있고 A 안쪽에 있는 것이 7개 표현되어야겠죠. 물론 전체 집합에 있지만 A 밖에 있는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라면 자, A 밖에 있는 A 여집합의 개수는 15개를 제외한 5개만 여기 들어가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 A 교집합 B의 최대값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8이 되어야 하며 최소값은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7번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24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느 음식점에서 A 메뉴를 주문한 고객이 1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바로 원소의 개수로 표현해 볼게요. A의 원소의 개수를 19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B 메뉴를 주문하는 고객이 23명이래요.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는 2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A 메뉴 또는 B 메뉴를 주문한 고객은 33명이다 라는 얘기는 자,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합집합이겠죠. 따라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3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함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이 33이라는 것은요, A의 원소의 개수 즉 19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23을 더한 후 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결과와 같아져야 합니다. 자, 요거 계산한 것이 30, 42예요. 42에서 얼마를 빼야 33이 되겠습니까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9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A 메뉴와 B 메뉴, 즉 교집합의 상황에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죠. 그 상황의 모습, 그를 주문한 사람의 수는 9명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어야겠죠. 252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하랑인의 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조사했더니 K 메신저를 사용하는 학생이 20명이래요. 자, 그리고 KA라고 할게요. K집합이라고 할게요. 자, 원소의 개수, K 원소의 개수를 자, 20이라고 설정했습니다. L 메신저를 사용하는 학생이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L이라고 해볼게요. L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2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때 K 메신저와 L 메신저를 모두 사용하는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전체 30명이라고 했죠. 이건 3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30명을 초과하는 상황은 집합 A의 모습, K라고 했죠. K의 모습과 집합 L의 모습이 교집합이 발생되어야지만 전체가 K 교집합 L로 표현될 때가 있겠죠. 그때가 최소를 만들 거란 얘기예요. 자, 30이다 보니 교집합이 2가 돼야 되고, 자, K가 원소의 개수가 20개다 보니 순수한 K는 18개가 되고요. 순수한 L의 모습은 10개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L이 더 작다 보니 집합 L이 K에 포함되는 상황을 고려하셔야겠네요.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L의 개수가 12개라고 했고요. K의 개수가 20개라 했으니 여기는 8개가 표현되면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 최대값이 됩니다. 최소값은 2가 되고 최대값은 12가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유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62번입니다. 전체집합 U가 주어져 있고요. 두 부분집합 A, B가 서로 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소,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동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을 서로 소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 중 항상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자,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을 때요. A 합집합 B가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집합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이 경우는 뭡니까? A 빼기 B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A 빼기 B가 A가 됩니까?를 물어봤어요. 당연히 이 그림에서라면요. A에서 B를 빼면 빠질 게 없다 보니 A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변 여집합을 처리해 보는 거예요. 자, 이쪽이 여집합 처리하면 A의 여집합은 그냥 A가 되는 거고요. B의 여집합은 B 여집합으로 처리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합집합의 기호는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것이 드모르간 법칙이었었습니다. 자, 이 결과가 이쪽 여집합 처리하면 A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같은지를 확인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A 교 B여 A 빼기 B였지 않습니까? 자, A 빼기 B가 A가 됩니까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니은과 같은 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도 자,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쪽은 여전히 B의 여집합입니다. 자, 이제 여집합 기호를 제거해 봅시다. 그러면 A 교집합 B가 B가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자, 그러나 주어진 그림에서는요,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므로 리을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어야겠죠. 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263번입니다. 두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B라는 집합은 조건이 제시되어 있네요. 자, 집합 A에 있는 원소를 찾아와서 그를 대입해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Y가 만약 1이라면 4에서 3을 뺀 1이라는 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Y 대신 2를 대입했어요. 8에서 3을 뺀 5가 되어야겠죠. 자, 3을 대입하면요. 12에서 3을 뺀 9가 될 것이고요. 4를 대입하면 16에서 3을 뺀 1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B 빼기 A 주어져 있네요. B 빼기 A라는 집합을 한번 찾아봅시다. B에서 A를 제거하면 됩니다. 1 지워질 거고, 그리고 지워지는 게 없죠. 그래서 5, 9, 13이 돼요. 5, 9, 13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근데 그 집합과 X를 교집합했더니 X가 나왔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게 X란 얘기예요. 즉, B 빼기 A라는 집합 안에는 X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즉, X란 집합은 5와 9와 13 원소 3개가 있는 것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공집합이 아니다 또는 B 빼기 A랑 같지 않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2의 3제곱계 즉 8개만큼 집합 X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8이 되어야 합니다. 자, 271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집합 A와 집합 B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묻고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보면요. 합집합에서 X가 나왔다는 얘기는 X가 크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즉, A란 집합은 X에 포함되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를 잘 살펴보시면요. A교 B여 형태 아닙니까? 즉, X 빼기 B를 말하게 돼요. X에서 B를 뺀 것이 다시 X가 나왔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즉, B는 X랑 관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X가 나온 거로 보시면 되겠죠. 즉, X와 B는 서로 소인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X는 B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B는 동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X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그 말은 B는 포함하지 않고 A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집합 X를 구성하면 됩니다. 다시요. 3과 4와 5는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A는 반드시 데려가야 돼요. 즉 1과 2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니 들어갈래 말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6과 7과 8이므로 2의 세제곱계만큼 집합 X가 구성될 수 있겠죠. 답은 8이 되어야 합니다. 자, 4개 집합 A, B, C, D 주어져 있어요. fx가 양수, fx가 음수, gx가 양수, gx가 음수인 그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집합들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fx 곱하기 gx가 음수를 만족하는 해집합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fx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럼 gx는 음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요. 이러한 상황, 이거나 두 번째, f의 x가 음수라면요. 자, gx가 양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요. 이 두 가지 상황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1번 이거나 2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합집합으로 연결해야 한다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fx가 양수이고 gx가 음수라는 얘기는 이 둘은 교집합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가 양수인 게 a입니다. gx가 음수인 게 d입니다. 즉 a와 d의 교집합이 필요해요. a와 d의 교집합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fx가 음수, 즉 b라는 집합과 gx가 양수 c라는 집합도 교집합이 필요합니다. 자, b와 c의 교집합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 둘은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므로 답은 5번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집합과 부등식의 해와의 어떤 관련성을 묻고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